2학년, 3학년 영재센터 학부모님 설명회 잘하는 학생을 탁월하게 만드는 방법 먼저 하겠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요. 세상에 잘하는 학생이 많죠. 제 상위 10%, 15% 안에 드는 학생이면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교육받는가 따라서 아주 탁월하게 잘할 수도 있고 그에 좀 못 미치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잘한다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까지 제가 봤었어요. 타고났거나 또 어릴 때 영유아기에 교육을 잘 해서 자기 잠재력을 잘 개발해 오던 학생,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도 더 탁월하게 되는 방법을 몰라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배움과 탐구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든다. 공부를 하긴 하되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세 번째,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만든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2학년, 3학년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랑 너무 차이 나요. 첫 번째,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가 즐겁다. 공부 중에서도 탐구가 즐겁다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비유를 하면은 재밌어서 운동한다예요. 두 번째는 의미 동기입니다. 의미 동기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예요. 근데 재미보단 좀 못해요. 재밌어서 하면은 그냥 말려도 하고 숨어서도 운동하고 그럴 거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 한계가 있죠. 이 정도면 건강한데 충분해 하면은 멈추기도 하고 누가 말리면 꼭 뭐 운동만이 답이야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도 되고 그래요. 성장 동기 모델이 되려고 운동한다. 자기의 비전이나 꿈하고 관계가 있고 내가 성장하는 그 맛에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즐거움 동기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내적 동기, 즐거움, 의미, 성장 세 가지 외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도 사람은 움직여요.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 때문에도 움직입니다. 이 6가지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를 효과를 재봤어요. 일을 잘하는데 어떤 동기가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경영학 또는 산업심리학에서 먼저 나온 이론이에요. 교육심리학 또는 교육학으로도 연결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동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압박감을 이용한 것을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요. 당근과 채찍 또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또는 강화 이론 이렇게 해요.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이론입니다. 또는 보상과 강화가 주어지는 쪽으로 사람이 더 행동한다. 그리고 자꾸 주면은 그쪽이 강화된다. 나중에 습관까지 된다. 그런 이론이에요. 비유하자면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또는 대학 가려고 운동한다. 먹고 살려고 일한다. 출세하려고 공부한다. 인류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1등 하려고 공부한다. 공부 안 하면 혼나니까 공부한다. 잔소리하니까 공부한다. 평가를 받아서 열등생 취급받으니까 공부한다. 이게 다 당근과 채찍, 정서적 압박감과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경영학 또는 산업심리학에서 해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면은 어떤 경우는 성과가 좋고 어떤 경우는 성과가 나쁘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통하는 분야가 있고 안 통하는 분야가 있다요. 통하는 분야는 어떤 거냐면 단순 노동일 때예요.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조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행동하는 게가 필요할 때는 이게 통한다요. 자녀 교육으로 치면은 여러분이 이 닦아라 뭐 이런 종류들이죠. 그냥 하면 되는 거, 하도록 만드는 거.
우리 부모들이 쉽게 의지하는 동기부여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잔소리를 하죠. 공부 안 하면 뭐라 잔소리하기. 숙제 안 하면 잔소리하기. 좀 나은 분은 잔소리가 아니고 훈계를 하시죠. 이렇게 하면 네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되고 대학 갈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죠. 조금 더 고급한 분은 비전하고 연계해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꿈이 뭔데 이렇게 되고 저쩌고. 근데 이런 식으로 외부적 이유, 자기 내적으로 동의가 안 됐는데 재미가 있든지 의미가 있든지 성장하는 맛이라도 있든지 하여튼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런 당근과 채찍 같은 외적 동기는 해보니까 단순 노동이 아닌 지식 노동에는 성과가 마이너스더라는 게 현대에서 많이 연구된 이론이에요. 경영학에서 어떤 사람한테 네가 남미에 어떤 지사를 설치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것을 해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미리미리 지시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진 가장 좋은 걸 꺼내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외적 동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코브라 효과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초창기에 영국 총독이 가서 코브라가 막 사람을 해치니까 돈을 건 거예요.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돈 얼마 준다 했더니 막 잡아오는 거예요. 코브라가 막 줄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코브라가 더 이상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코브라를 잡아놓는데 알고 보니까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1000분의 1까지 표시되는 스톱워치로 예를 들면 4초를 정확히 딱 맞춰야 돼요. 4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100분의 1, 0.01초까지 맞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그래서 10분 동안 막 그거를 하게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어요. 한 그룹은 성공할 때마다 1달러를 주는 거예요.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성공, 실패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둘 다 막 열심히 해요. 정확하게 딱 맞추려고. 근데 차이가 언제 생기냐면 쉬는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쉬는 시간입니다 하고 몰래 카메라를 이제 휴게실에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돈을 줬던 그룹은 쉬는 거예요. 돈이 안 걸렸으니까. 근데 돈을 안 걸었던 그룹은 쉬는 시간에 또 막 연습하는 거예요. 딱 4초를 맞추려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지나고 두 번째 타임에 또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실력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쉬는 시간이 됐어요.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었던 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습하는 사람이. 노동이 된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걸었던 팀은 더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밌어진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진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동기를 부여한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뭔가 부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거나 이거 하면 휴대폰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자기 혼자서 막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거를 동기를 파괴해버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돈이 걸린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실력을 올리고 하는데 관계된 거는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걸 하면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하면 잔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잔소리 안 듣는 식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100점 맞으면 칭찬을 하고 점수가 낮으면 혼을 낸다고 쳐요. 그러면 점수 맞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수학 실력을 올리는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알 게 뭐야? 그냥 일단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리면은 실수가 적으니까 점수 잘 나오니까. 아니면 숙제 다 하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라는 보상을 했어요. 그럼 노는 게 목적이니까 앉아서 모르면 별표 치고 막 넘어가 버려요. 경험 있으시죠? 또 아니면 반대로 그거 막으려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면 놀게 해줄게. 뭐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하거나
의미가 있어서 하거나 성장하는 동기 때문에 내적 동기 때문에 한다면 어쨌든 잘하려고 연구를 해요. 자기가 공부를.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 끝나면 뭘 할 수 있다. 안 하면 잔소리를 한다. 뭐 결과 가지고 100점이면 칭찬하고 80점이면 혼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외워버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애의 관심은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당근과 채찍에만 초점이 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코브라를 잡아서 사람들을 코브라 피해 안 입게 하는 게 아니고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심해지면은 성적을 위조해서라도 혼만 안 나면 돼. 부모 실망 안 시키면 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6가지 동기가 있어요. 그 중에 내적 동기 3가지. 재미, 의미, 성장이 있고요. 외적 동기 3가지.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외적 동기는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진 최선을 다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상이나 당근과 채찍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노는 거에만, 게임에만, 뭐 잔소리 안 듣는 거에만, 1등 하는 거에만, 100점 맞는 거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100점 맞는 것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싶은데 외워서 100점 맞으니까 문제죠. 실력 길러서 100점이 아니고. 한 문제 낑낑거리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숙제를 다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탈 행동을 막으려고 막 정교하게 보상 체계를 짜기도 하거든요. 그냥 또 그걸 알아서 싹싹 피해갑니다. 어쨌든 동기가 내 공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남 마음에 들도록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탁월하게 되려면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 만들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가 재밌다가 돼야 돼요. 재밌다. 공부 자체가 재밌을 이유가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재밌게 만든다.